자,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 측정인데요. 그 측정 파트가 굉장히 물리학에서 아주 중요해요. 근데 또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려워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1장에서 다루는 측정은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소개를 한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정인데요. 그 모든 그 과학, 자연과학이나 공학은 측정을 해서 측정값을 얻은 다음에 그 측정값을 어떤 표준, 우리가 잘 알려진 값에다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측정값을 얻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이라고 이름이 들어가는 것들은 그 객관적인 측정값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측정값을 얻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측정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측정한다는 것 자체하고 그 측정값을 비교한다는 건데, 비교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자를 생각하면 돼요. 자를 갖다 놓고 길이를 재자. 그러면 자의 눈금을 가지고 자의 길이하고 자에 표시된 눈금 있죠. 그 길이하고 물체의 길이를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값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떤 물리량을 측정하자라고 했을 때는 그 표준과 비교해서 측정값을 얻게 되는데, 이때 물리량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다뤄야 되는 물리량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무엇을 측정했느냐? 그러니까 측정했는데 10이라는 값을 얻게 됐다. 근데 이게 길이냐, 질량이냐 다 다르죠. 그래서 그러한 그 물리량의 종류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개념이 단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단위를 정하고 각 물리량에 해당하는 단위를 정하고 그 단위 안에서 표준이 있어요. 표준하고 비교를 한 다음에 그 단위에 해당하는 측정값을 얻는다 하는 것이 측정의 구체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정밀한 측정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의 대상이 되는 물리량이 얘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알듯이 길이, 시간, 질량, 온도, 압력, 전류 등등등 해서 무수히 많은 물리량을 다루게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고, 길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를 이용해서 직접 길이를 측정하죠. 그런 게 있고, 또는 넓이, 여기는 안 썼는데 넓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넓이를 재는 게 아니라 뭐 가로 길이, 세로 길이 해서 곱해가지고 넓이를 구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간접적인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정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다 이제 물리량이 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량을 측정했을 때 그 측정값을 얻게 됐는데, 그 측정값의 숫자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측정값의 길이를 측정했다, 아니면 질량을 측정했다 하는 것들을 표시하는 것이 이제 단위라는 걸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뭐로 얘기할 수 있냐? 측정값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단위하고 물리량하고 뭐가 다르냐? 길이라는 물리량이 있고 길이 안에 단위가 있는데요. 이 길이 안에 단위가 이제 길이의 단위지만 단위 자체를 다르게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터라는 단위가 있죠. 길이에 해당하는 단위. 근데 그 미국에는 피트라는 단위를 쓰죠. 그래서 이것도 길이고 이것도 길이에요. 근데 이제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미터로 측정했을 때의 측정 값이랑 같은 길이를 그 피트로 측정했을 때 측정값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단위라는 것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미터라는 단위를 정했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물체의 길이를 쟀을 때 요 길이를 미터로 재면 얼마냐 하는 그 측정값의 값 자체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표준이라고 해서 단위의 표준 해서 해당 물리량의 해당 단위까지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데, 해당 물리량의 해당 단위의 1의 값을 갖는 기준을 정하자. 그것이 표준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이 비교의 바탕을 두고 있다. 뭐에 하고 비교하냐? 바로 표준하고 비교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굉장히 정밀하게 엄격하게 정의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일반 물리를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준비를 꼼꼼하게 해가지고 측정을 하고 이제 이론적인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감만 알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정의하고 하는 것들은 더 어렵기 때문에 더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해야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단위와
표준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자 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위를 지역마다 동네마다 다 다르게 써왔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미터 단위 길이에 대해서 미터 단위를 쓰고 있지만은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는 피트 단위를 쓰는 거고 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자 또는 척 그런 그 생소한 단위를 썼죠. 그죠? 그래서 그런 단위들이 서로 다르면 같은 물리량에 같은 양을 갖다 놓고 단위가 다르니까 숫자, 다른 측정값들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자 모여봐라. 그래서 그 단위를 통일해서 쓰자 해서 정한 것이 국제 단위계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단위계 또는 SI 단위계 또는 미터계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자연과학 범위에서 미터 단위계, SI 단위계를 사용하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SI 단위계에서는 물리량들 중에서 유도되지 않고 정의해서 쓰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기본 물리량을 정했어요. 그래서 SI 단위계에서는 기본 물리량을 세 가지를 정했는데 길이, 시간, 질량 대표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요거 말고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제 세 가지를 소개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기본 물리량에 대응하는 단위 있죠. 단위도 기초 단위를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길이에 대해서는 미터라고 이름을 붙이자. 기호는 m을 쓰자.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는 초, 세컨드라고 붙이자. 예, 기호는 s를 씁니다. SEC라고 안 하고요. 그냥 s 하나만 씁니다. 그 다음에 질량에 대해서는 킬로그램을 쓰자 하는 거고 킬로그램 여기서도 그램이란 단위가 따로 있는데 그램을 안 쓰고 킬로그램이 기초 단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본 물리량의 기초 단위로부터 이런 기본 물리량들의 관계를 추적하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물리량들을 우리가 정의하거나 유도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도되는 단위들을 이제 추가로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단위들로부터 정의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은 일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률은 시간당 해준 일 또는 시간당 사용한 에너지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일률의 단위를 와트라는 단위를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 와트라는 정의는 이러한 기초 단위를 통해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1와트가 기호는 와트라는 기호를 쓰지만은 1와트의 값은 킬로그램하고 미터하고 초의 관계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에 초의 세제곱으로 세컨드의 세제곱으로 나눠준 것이 1와트에 해당한다라고 그 관계를 유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단위하고 유도 단위를 이제 국제 단위계에서 정의를 한다 또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러한 그 측정값을 표현하고자 할 때 길이만 놓고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사람의 길이를 재자 그러면 한 뭐 1m에서 2m 사이, 그러니까 2m 정도면 다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더 큰 대상들이 있죠.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해봐라. 그럼 6,400km다. 또는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를 구해라. 1억 5천만 km다. 그러면 뭐 태양계 크기를 구해라. 그래서 엄청나게 큰 범위까지 다 우리가 측정값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1m, 2m일 때는 숫자가 하나, 두 개이면 되지만은 1억 5천만 km. 그러면 숫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또 더 작은 세기로 들어가면은 뭐 분자의 크기를 구해라. 벌레의 크기를 구해라. 세균의 크기를 구해라. 더 작게 들어가서 그 원자의 크기를 구해라. 했을 때는 소수점 아래 0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숫자로 표시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해서 접두어라는 걸 정의해 가지고 그 중요한 숫자들은 숫자로 표시하고 나머지 크기에 대응하는 것들은 접두어로 묶어서 표시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SI 단위계 접두어는 여러분이 잘 암기를 해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커지는 쪽으로 보면은 10배를 데카, 100배는 헥토. 헥토는 그 일기예보 때 헥토파스칼 들어보죠? 그게 파스칼의 100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킬로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죠. 킬로미터, 킬로그램 등등. 그래서 킬로, 10의 세제곱일 때 킬로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메가, 10의 6.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1000배씩 뛰는 겁니다. 10의 6, 10의 9, 10의 12. 그런 식으로. 그래서 킬로, 메가, 기가, 테라, 기호까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테라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잘 암기를 잘 해두고요. 컴퓨터 메모리 또는 그 하드디스크 그런 것을 판매할 때도 용량을
기가바이트 뭐 그래서 테라바이트 그런 식으로 표시하죠. 그 의미가 바로 10의 12제곱, 10의 9제곱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아지는 쪽으로는 그 10분의 1배가 데시벨 들어봤죠? 데시벨은 벨이라는 값을 10분의 1로 표시한 것을 묶어서 데시벨로 표시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센티, 맨날 쓰는 거죠? 센티미터, 그죠? 센티, 100분의 1, 밀리, 1000분의 1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도 10의 세제곱만큼씩 작아져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펜토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밀리, 마이크로가 이제 그 분자들 정도. 그 다음에 원자의 세기로 들어가면 이제 나노 정도가 되고요. 더 쪼개가지고 원자 핵이 되면 펜토 정도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테라에서 펜토까지는 여러분들이 기호하고 그 값의 의미, 이름 하는 것들을 잘 외워둬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SI 단위계까지 소개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SI 단위계에서도 요 접두어를 사용하면은 이제 다른 형태의 단위처럼 이름이 다른 단위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아예 단위계가 전혀 다른 단위계의 값을 우리가 다른 단위계로 또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